속눈썹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속눈썹을 붙이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연장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로는 이해하였는데 어떻게 붙여야겠다, 어떤 도구가 필요하겠다, 이제 말씀을 해드릴게요. 당연히 속눈썹은 인조 속눈썹이 하나 필요할 거예요. 가짜 속눈썹.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모든 속눈썹을 다 사용해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속눈썹들이 있어요. 그냥 제일 처음에는 그 내가 연습할 가모 한 통만 준비하셔도 되고요. 거기에는 실크모, 잉크모, 단백질모, 벨벳모, 잇모, 에어래쉬, 뭐 플랫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그 펜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러시안 볼륨용 특수모, 이름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두께랑 질감에 따른 이름이 다른 거지, 이것이 진짜 사람의 모고 이것이 진짜 밍크모고 이것이 진짜 벨벳모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그 옷에 있어서도 옷감의 특성을 알면 되듯이 연장모 같은 경우도 가모도 가모의 특성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핀셋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메이크업 주로 이제 일회용 속눈썹 붙일 때 메이크업 할 때 요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핀셋이 있잖아요. 요런 핀셋 쪽집게 요런 거로는 연장을 하진 않아요. 제가 따로 보여드리면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요런 종류, 이렇게 끝이 이렇게 뾰족한, 프라모델 할 때도 쓰고 뭐 네일용으로도 쓰긴 하는데 이런 핀셋을 가지고 연장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양쪽으로 연장을 해요. 보통 한 손으로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양손으로 핀셋을 잡고 연장을 하기 때문에 양손 핀셋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속눈썹 연장 글루. 제가 쓰는 글루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글루를 쓰고 있는데 환경부 인증을 받은 글루를 쓰셔야 돼요. 옛날에는 KC 마크라고 해서 KC 마크 다음이 환경부 인증이거든요. 요즘에는 환경부 인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뭐 안 좋은 이게 글루가 접착제잖아요. 안 좋은 뭐 독소, 뭐 암을 유발한다, 뭐 이렇게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거를 제거를 하고 온전히 순전히 전문가용으로 미용 접착제로 나와 있는 요런 글루를 쓰셔야 돼요. 요 글루는 제조일로부터 뭐 10개월, 뭐 1년 이내에 사용하라고 하는데 보통 오픈을 하면은 한 달 이내에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연장 이 글루도 점도에 따라서 뭐 빨리 마르는 경우도 있고 조금 오래 있다가 마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점도에 따라서 뭐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다든지 2주일 동안 쓸 수 있다든지 한 달 동안 쓸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보통 한 달에 한 통 바꿔주시면 되고, 연장은 손님을 받다가 보면은 보통 2주에 한 통은 그냥 쓰시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5g짜리로 조그만한 거를 쓰고 자주자주 폐기해주는 편인데 보통은 10g, 15g, 20g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거는 용도에 따라 손님이 뭐 몇 명이시냐에 따라 아니면 연습을 몇 명을 할 거다 이런 거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제 추천은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되어 있는 글루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리무버도 필요한데 리무버는 이렇게 생긴, 제일 이제 시중에 많이 팔고 있는 게 이렇게 생긴 리무버도 있고 이런 식으로 튜브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요만한 통으로 되어 있는 크림 타입이 또 있어요. 리무버조차도 타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뭘 하나 특정해서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는 처음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연장이 처음이시고 앞으로 이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냥 여러 가지 타입 중에 리무버 한 가지 종류만 있으면 돼요. 리터치라고 해서 원래 있던 연장을 제거를 할 때를 쓸 수도 있고, 내가 연장을 연습하다가 잘못해서 실수를 했을 때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이러면 안 되지만 피부에 묻었거나 섬유에 묻은 건 절대 안 지워지지만 피부 어딘가에 묻어가지고 그걸 떼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더라도 리무버는 꼭 필요해요. 그리고 스킨 테이프라고 해서
아이 패치 혹은 스킨 테이프가 필요한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뭐 아이 패치도 있으시면 좋은데 아이 패치가 처음에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스킨 테이프가 있으면 좋아요. 요거는 유키 반 테이프인데, 요새는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만든 거라서 가격이 조금 있긴 한데, 요즘에는 제품이 워낙 많아서 굳이 유키 반이 아니어도 가능해요. 근데 이 제품을 추천을 하는 게, 이제 눈물을 흘리거나 뭐 글루 같은 경우에도 톡 떨어지면 금방 안 마르고 되게 사용도가 좋아요. 스킨 테이프는 우리가 여기 눈 밑에 붙여놓고 연장을 할 거기 때문에, 아니면 혹은 눈을 여기 눈두덩이를 들거나 뭐 다양하게 쓸 거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은 스킨 테이프, 피부용 테이프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시고 아이 패치는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아이 패치는 워낙 눈매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정형화되고 되게 한 가지 종류 사이즈로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 패치 붙이는 방법 이렇게 해서 뭐 가위로 잘라서 뭐 붙이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시설이 조금 어느 정도 중상위권 들고 나서 아이 패치를 쓰시면 더 좋기 때문에 일단 스킨 테이프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눈썹 빗 이렇게 생긴 거, 스크류 브러쉬, 우리 스크류바 아시죠? 스크류 브러쉬라고 해서 눈썹을 연장을 다 하고 났을 때도 빗어주기도 하지만 눈썹 시술 전에도 빗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씩 꼭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연습할 때 사고 싶은데 너무 묶음으로 파니까 사기가 어려워 싶으시면은 뭐 로드샵 브랜드, 뭐 미샤, 에뛰드하우스, 뭐 다이소 이런데 막 1,000원, 1,500원 이렇게 저렴하게 팔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 눈썹 그리는 오토 브러쉬, 오토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 끝부분으로도 돼요. 이거 눈썹 그려주는 거거든요. 오토 펜슬. 이런 거를 쓰게 되시면은 샴푸나 린스나 폼클렌징으로 꼭 세척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2013년에서 한 5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꽤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속눈썹 전처리제라고 해서 되게 많이 썼어요. 전처리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전처리제, 속눈썹 연장 전처리제예요. 연장에 이제 화장기나 유분기 같은 게 뭔가 있을 때는 접착력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미끌미끌한 데다가 붙이기 때문에 이 속눈썹 자체를 깨끗하게 있는 상태에서 연장을 붙여줘야지 오래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전처리제를 많이 쓰는데, 전처리제는 액체 타입이랑 젤 타입이랑 패드로 되어 있는 거 되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연장을 시술을 하시다가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남들이 하는 것보다 빨리 떨어진다, 연장이 잘 안 붙는다 했을 때는 전처리제의 도움을 받는 게 좋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물로 깨끗이 세척해 주시고 연장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순수 미네랄 성분인 그 물, 정수물, 뭐 수돗물, 아니면 뭐 약국에서 파시는 뭐 멸균 이런 거, 요런 거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그냥 물로만 하셔도 충분히 속눈썹에 묻은 먼지나 이물질, 화장을 닦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손님이 화장을 하고 오신 경우에는 아이 리무버를 드리고 세수를 하실 수 있으신 경우에는 폼클렌징까지 드려가지고 세안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연장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손님들은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따라주시지 않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화장은 유지를 해야 된다, 연장을 받고 나서 나는 약속에 가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눈만 닦고 연장을 받고 다시 메이크업을 거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눈 화장이 절대 지워지지 않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이소 같은데 이렇게 통 하나 사서, 이렇게 펌프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 채워놓고 화장솜으로 물 펌핑해서 손 닦아주시고 면봉으로 물 묻혀서 닦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대신에
전처리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알코올처럼 화하고 클렌징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깨끗하긴 하는데, 잘 전처리제를 하고 나서도 한 번 더 물로 세척을 해줘야 돼요. 그 전처리제조차도 오일 성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코올처럼 화하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분기를 아예 단백질, 우리 속눈썹에 있는 묻어있는 단백질 자체를 그냥 깔끔하게 그냥 깨끗하게 해버리겠다 싶어서 알코올 성분으로 확 날아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전처리제를 잘못 쓰게 되면 눈도 되게 시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처리제를 하더라도 물로 한 번 더 닦아줘야 되기 때문에, 전처리제는 연장을 좀 배우고 나서 추후에 구입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처럼 물을 담은 물통은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와서 전처리제로 닦아주건 물로 닦아주건 세수를 했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건조한 피부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스킨 테이프를 붙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왁싱할 때 왁싱샵 잘못 가면은 털 잘못 뜯어가지고 피부 스킨 탈락이라고 하죠. 다 떨어지고, 뭐 옛날 예능 같은 경우 보면은 남자분들 다리 털에다가 박스 테이프나 뭐 테이프 붙이고 착 떼고 도망가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똑같이 스킨 테이프가 아닌 뭐 3M 테이프를 사용하셔도 눈이 되게 건조한 피부에다가 붙인 경우에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크림을 소량을 발라주셔도 되고, 로션을 소량을 발라주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피부 타입별로 알러지 반응이나 로션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발라주시는 게 좋고, 너무 많이 발랐을 경우에는 이 스킨 테이프가 붙였던 그 접착면이 너무 유분기가 많아서 떨어져 버리게 돼요. 그냥 적당량으로 이 눈꼬리나 앞쪽에다가 아이크림이나 로션 살짝만 도포해주시고 스킨 테이프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결국에는 아이 패치도 패치 밑에 콜라겐이니 뭐 수분감이니 뭐 각종 영양분이 가득한 테이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덜한 거고요. 로션이나 아이크림 쓰시면은 거의 뭐 똑같은 효과이죠. 그리고 연장을 다 끝내고 나서는 연장을 말려줘야 돼요. 뭐 기본적으로 예전에 많이 쓰던 거는 뭐 드라이어라고 해서 따뜻하거나 뭐 약간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는 속눈썹 전용 드라이어도 있고, 송풍기라고 해서 프라모델이나 뭐 먼지 뭐 닦을 때 똑같이 생긴 그 송풍기가 따로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사용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송풍기를 좋아하지만 요즘 시대 분들은 손풍기 있죠. 손풍기, 손에 들고 다니는 선풍기, 다이소에도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 선풍기를 사용해서 연장 시술하고 나서 싹 말려줘요. 근데 바람이 너무 세버리면은 연장이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적당한 바람으로 적당한 간격으로 말려주셔야겠죠. 아니면은 이제 저는 또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냥 부채로 부채질을 해주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예민한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코에 바람 들어간다, 너무 막 바람이 자극적이다, 막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얼굴에서 한 30cm는 떨어진 곳에서 바람을 불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장을 하셨을 때는 그냥 요 정도의 도구만 있으시면은 연장이 충분히 되고요. 한 번 더 마지막 설명을 해드린다면, 속눈썹 연장을 하겠다. 어떤 재료를 사야 할까? 너무 많은 재료를 사실 필요는 없어요. 1번 가모 한 통이면 됩니다. 종류별로 다 사실 필요 없어요.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가모 한 통. 저렴하게는 3,000원, 비싸게는 뭐 5만원, 10만원, 15만원 여러 가지 있지만, 보통 연습하실 때는 한 만원 정도, 만원 전후 가격대에 있는 속눈썹 가모를 선택하셔서 연습하시면 되시고, 뭐 그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통을 사시면은 한 20명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양손 핀셋 무조건 2개 이상은 필요해요. 근데 양손 핀셋을 어떤 거를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핀셋은 재료상에 직접 가셔서 만져보고
좀 시행착오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핀셋은 제가 이제 자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이런 핀셋이거든요. 하나는 뾰족하고 하나는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는 왼쪽에 붙이고 이렇게 날카로운 거는 오른손에다가 하긴 하는데 요런 핀셋 있으면 굉장히 무난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심화 과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3D 뭐 펜 만들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핀셋, 네일아트 전공자 하셨던 분들은 요런 핀셋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톤 같은 것도 올리고 이래야 돼서. 근데 도구는 자기한테 맞는 도구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핀셋은 여러 개를 구매하셔서 내 손에 익는 거에 따라서 쓰시길 바래요. 제가 그 핀셋에 관한 영상만 또 따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요즘 또 그것도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한 4년 전 영상이라서 또 다시 찍기는 할 거거든요. 어쨌든 핀셋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또 총정리를 해드린다고 하고 다시 길어졌네요 말이. 다시 말씀드리면 속눈썹 연장에 필요한 도구 1번 가모, 2번 양손 핀셋, 3번 글루, 접착제 말하는 거예요. 글루. 4번 리무버, 아이 리무버 아니에요. 접착제 리무버예요. 5번 스킨 테이프, 6번 전처리제 혹은 물, 7번 로션, 8번 송풍기나 선풍기나 부채. 뭐 요렇게 있으시면 돼요. 정말 나는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은 1번 가모, 2번 스킨 테이프, 3번 양손 핀셋. 요것만 있어도 4번 글루. 이렇게 4가지만 있어도 연장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기왕 하는 거 연습하려면은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 연습도 잘 돼요. 이 정도만 사셔서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속눈썹 연장 뭐 셀프 키트 뭐 이런 거 따로 사실 필요는 없고요.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뭐 속눈썹 연장 재료상 같은 거 한번 검색만 해보셔도 알 거고, 뭐 미용 재료상이 가깝게 있다 하시면은 가셔서 한번 보시는 거, 직접 만져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심화 과정의 얘기예요. 매장마다 연장을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통 연장술을 직업으로 갖고 계신, 앞으로 가질 분들이나 갖고 계셨던 분들은 연장을 한 번씩은 다른 가게에서 받아봤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받아보고 나서 난 이거를 업으로 삼아야겠다.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연장술 한번 해볼까? 요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가는 가게마다 어떤 도구를 쓰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걸 오픈하는 가게도 있지만 그것도 자기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오픈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샵 취향별로 사용하는 연장 도구가 또 달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정말 필수 기본적인 도구고, 취향별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무방한 도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번, 또 1번이라고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LED 스탠드. 요즘에는 스탠드를 켜고 연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연장술을 배웠을 때만 해도 고객이 왕 최고 뭐 요런 시대였어요. 감히 속눈썹 연장을 하는데 스탠드를 켜고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스탠드가 굉장히 좋고 형광등 스탠드 뭐 이런 게 아니라 LED 스탠드로 눈에 막 자극적이지 않은 스탠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은 만약에 자기 시력이 안 돼서 안 보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스탠드 뭐 켜키고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추천은 안 해요. 왜냐면은 내가 눈을 감고 시술을 하는데 나는 눈을 감고 연장을 받고 있는데 너무 환해서 내 시야가 너무 밝아져서 그러면은 연장 받을 때 불편하고 잠도 잘 안 오고
눈부시거든요. 그리고 또 피부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많이 더워하거나 당겨하세요, 피부가. LED 스탠드가 불빛 때문에. 그래서 스탠드를 꼭 켜서 확실하게 보이는 게 낫겠다라고 하시면은 스탠드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내 눈이 건강하고 내 시력이 괜찮아서 잘 보여서 잘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헤드 확대형이라고 해서 머리에 부착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게, 뭐 치과나 뭐 현미경처럼 이렇게 확대돼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연장술의 경우에는 뭐 손톱까지 다 붙여드릴게요, 뭐 미세모까지 다 붙여드릴게요, 이것도 뭐 가게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보통 건강모를 기준으로 붙여요. 내 눈썹이 건강하지 않고 내 눈썹이 뭐 구부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안으로 막 들어가 있는 눈썹인데 그거를 따로 꺼내서 막 빼서 막 붙이고 이러진 않아요. 어차피 본래 성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속눈썹도 머리카락과 같이 일정 주기가 되면은 알아서 빠지고 알아서 자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굳이 미세모, 자라나는 미세모까지 붙일 필요는 없어서 그렇게 막 헤드 확대경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뭐 돋보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LED 스탠드나 헤드 확대경 같은 경우도 내가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데 연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보고 대충 연장을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보이는 상태에서 연장을 붙이는 게 당연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속눈썹 링 반지라고 해서 연장을 배우시고 나면은 연장 시간을 단축하는데 굉장한 힘을 쏟으실 거예요. 뭐 시간 10시간만 주면 나는 뭐 초보에 다 붙여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고객은 10시간 동안 누워있지 않아줘요. 고객님들은 1시간 내외로 끝나길 바랍니다. 길어야 1시간 반? 하지만 화장실도 가고 싶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가만히 누워서 못 있겠고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힘들고 뭐 여러가지 이유로 빠르고 정확한 시술을 원하지, 시술을 하는 사람의 그런 편의를 봐주진 않아요. 차라리 더 숙련된 사람한테 연장을 받고 싶어 하지. 그렇기 때문에 글루링 반지, 속눈썹 링 반지, 이것이 뭐냐면은 연장을 반지 모양에다가 짜거나 가모를 반지 모양에다 붙여서 이렇게 이마에 여기 얼굴이 있고 여기 반지 끼고 아니에요, 이마 위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옆으로 놨을 때보다는 자기 손에 반지 링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게 더 빠르다. 이래서 이제 생기는 건데 사실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고 글루도 손등에다가 반지에다가 짜서 하게 되면은 흐르는 경우도 있고, 얼굴에 왔다 갔다 일단 글루가 왔다 갔다 하면은 눈이 매워하거나 코에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옆에다, 머리맡에 옆에다가 두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뭐 반영구 시술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컬러적인 부분이고 안 지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색소는 반지로 많이 짜서 하시죠. 근데 이제 연장을 할 때 글로 쓰시는 거는 글로링 반지나 뭐 쓰는 건 저는 이제 별로 제 취향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동 선풍기, 그 아까 말했던 뭐 미니 드라이기, 뭐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기인데 얼굴에 따뜻한 바람이 드라이기, 머리 말릴 때도 아니고 여기 미온이라고 해도 별로 안 뜨겁다고 해도 별로 거부감이 많아요. 건조하고 일단 땡겨하고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완전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풍기가 많이 이용이 되는 거예요. 차가운 바람,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이 얼굴에 뭐 조절을 할 수 있게 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그냥 일정 기간 이렇게 누우셔도 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선풍기 손바람보다는 이제 부채질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장을 처음에 제품을 사게 되면은, 그 가모를 사게 되면은 그 미용 전문 재료상에서
옥돌이라던가 크리스탈 글루판이라던가 유리로 된 뭐 글루판, 글루를 짜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옥돌에다 짜라고 주는 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선물로 많이 서비스로 와요, 사은품으로. 하지만 그게 왜 서비스로 오냐면은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글루가 예전 거에는 되게 독했어요. 냄새도 독하고 접착력도 엄청 강해서 2달 정도 막 가도 유지가 되고, 연장이 그만큼 성분도 세고 안 좋은 접착제에 안 좋은 혹시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옥 그런 걸 완화시켜준다. 거기다가 옥돌에다가 글루를 짜주면은 그 짜는 순간 옥이 나쁜 해로운 그런 화학 성분을 빨아들여서 고객님한테는 그게 제거된다. 이래서 옥돌이 유명해진 건데 진짜 안 써요. 저는 연장한 지 13년 됐지만 모르겠어요.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쓰실 수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저희 세대는 절대 안 쓰고 요즘 세대는 더더욱 안 써요. 요즘에는 글루 마르지 않게 이렇게 스킨 테이프인데 글루 테이프가 또 따로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짜고 다 쓰고 버리고 되게 간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글루만 쓸 수 있는 판이 또 따로 나와요. 일회용 판, 일회용 종이 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옥돌 크리스탈 글루판 저는 정말 별로예요. 어쨌든 설명을 해드리면은 글루에 있는 독소를 배출시키고 시술하는 동안 글루 굳는 속도를 느리게 해준다고 하여 많이 사용하지만 효과는 그닥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써놨고요. 속눈썹 연장제. 속눈썹 연장술 이후 튼튼한 속눈썹이 되기 위한 영양제이기지만 고객님에게 맞는 방식으로 추천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내가 지성 피부고 기름이 많이 지는 편인데 연장을 하고 나서 영양제를 바르라고 추천을 해버리면은 안 그래도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미끌미끌 거리는데 거기다 미끌미끌한 거를 더 바르라고 하는 게 되어서 눈썹 자체는 튼튼해질지 모르겠지만 연장은 금방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줘야 되고,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쓴다고 해서 뭐 튼튼해지고 뭐 이러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없어져야겠죠. 근데 대신에 내 속눈썹에 있는 이물질이라던가 아니면은 눈썹이 약해가지고 힘이 없었는데 일시적으로 영양제, 단백질 성분을 싹 발라버리기 때문에 튼튼해져 보이고 튼튼해지거든요. 하지만 안 바르면 또 바스락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한다는 느낌이지 이게 장기적으로 할 건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속눈썹 펌을 하는 경우에는 머리도 파마하면은 에센스 발라주듯이 속눈썹 펌을 하고 나서는 화학적 작용으로 인해서 내 속눈썹을 뷰러 한 것처럼 올려주는 게 펌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 관리를 해주면서 그 펌이 오래가게 만들어주는 거지 영양제가 만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양제를 무조건 사서 쓰시라 그것도 아니고, 영양제가 필요하신 분도 있고 영양제를 써서 더 빨리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속눈썹 연장이 빨리 떨어지더라도 내 속눈썹이 그동안 잘 자랐으면 좋겠다, 튼튼했으면 좋겠다 하면 영양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글루 강화제라고 해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글루를 짜고 나서 그 짠 글루에다가 섞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가모에다가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속눈썹 가모가 요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근데 내 속눈썹에다가 여기에다가 접착제를 붙여서 붙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속눈썹 글루 강화제를 여기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글루가 닿기 바로 전에 발라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글루가 더 잘 묻게 하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글루 강화제는 요즘 글루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연장술을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아니면 초기에 이제 연장술을 연말을 하다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거야, 나는 좀 잘하고 싶다, 이것저것 사볼까?
연장 그런 주기를 한번 늘려볼까? 할 때에는 이런 것도 아마 검색을 해보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효과는 없어서 그냥 만약에 뭐 최상의 컨디션으로 연장술을 해드리고 싶다 하시면 그때 사시면 돼요. 그리고 다양한 모양의 이제 속눈썹 테이프가 있는데 뭐 땅콩 모양의 테이프, 뭐 천 테이프, 3M 테이프, 뭐 그냥 뭐 기타 등등 다양하게 너무 다양하게 있는데 요거는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는데 저는 종이 테이프, 천 테이프는 추천을 안 드려요. 제가 쓰는 유키반 테이프처럼 일정 부분 코팅이 되어 있는 테이프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시기에 편하신 테이프를 사용하시면 되지만 내가 시술할 때 편한 도구가 있고 고객님이 받으실 때 편한 도구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중점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들이 쓰는 제품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면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특이한 요리 같은 거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래요, 해보세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자신 있고 뭐 하시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껏 남들이 안 한 이유는 있을 거라고, 분명 있을 거라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속눈썹 연장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일단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인 것처럼 뭐 이거 이런 말이 아마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남들이 많이 쓰는 제품을 한번 써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료도 싸다고 하면 싸고 비싸다고 하면 비싼데 그게 다 쓰이는 게 아닌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게 되면은 그것도 또 돈이잖아요. 내가 맞는 속눈썹이 있고 안 맞는 속눈썹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한 거를 한번 쭉 들어보시고 원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에 찍을 그 영상이 감호 종류, 컬 종류, 두께와 글루양 종류, 뭐 고객별 속눈썹 사례, 뭐 특별했던 고객님 썰, 성형 시술로 연장이 어려울 때, 속눈썹 연장 장점, 고객님이 자주 묻는 Q&A, 고객님께 스타일 추천하기, 뭐 이렇게 제 네이버 카페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게 사실 제가 책으로 집필을 해서 아예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 몇 건 만들지를 않았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다 박제를 시켜놓고 제가 또 새로 업데이트를 하겠죠. 근데 다음에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리는 거는 그냥 기본 연장을 시작하실 때 아니면은 나는 어떻게는 들었어, 연장이 어떤 건지는 들었는데 도무지 샵에서는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런 게 궁금했던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고요. 다음에는 연장을 진짜 정말 배우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은 연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라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말이 어느 정도 빠르고 목소리가 톤이 막 균일하지가 않아서 말을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상이 초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